여러분 모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봉천동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으로 얼마 전 10년을 믿고 산 남편이랑 영원히 작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란 인간이 저의 가슴에 비수를 꽂았으니까요. 결혼 전에는 저만 사랑한다던 남편이 세상에서 제일 좋다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하던 인간이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죠. 도박 중독자 시숙의 빚을 저에게 갚아달라며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떼를 쓰고 나왔던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정말이지 뭐 이런 되먹지 못한 경우가 다 있나 생각했었지요. 믿었던 남편의 배신도 모자라 시댁 식구들은 인간 이하의 뻔뻔함은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저를 아주 호구로 보고 있었죠. 그러나 저는 그 더럽고 치사한 결혼 생활을 청산하며 남편과 시댁 식구에게 제대로 사이다를 날리며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부터 그 사연을 말씀드려 보려 합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것은 제가 20대 후반 때 고등학교 동창회 모임에서였어요. 그때는 고등학교 동창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또 다들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서 나가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같은 동창이었던 남편과 다시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성격도 좋고 또 어른스러워서 같은 반 여자아이들에게도 인기가 제법 있었는데 다 큰 성인이 된 모습도 믿음직하고 참 성숙한 모습이었죠. 남편은 대기업에서 영업사원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능력이 좋아서인지 승진도 제법 따른 것 같았고요. 그런데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끝나고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죠. 남편에게서 제게 따로 연락이 왔던 겁니다. 남편이 안부 인사를 전하며 개인적으로 저를 보고 싶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약속을 잡고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이 그날 저에게 생각지도 못한 고백을 해왔습니다. 제가 남편의 첫사랑이라면서요. 하지만 그때는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했다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만나는 남자가 없으면 자기를 만나보면 어떻겠느냐고 대시를 했죠. 남편 하는 말이 지금까지 살면서 물론 다른 여자랑 연애도 해왔지만 항상 제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저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면서 어떻게든 저를 붙잡아야 할 것 같다는 말이었습니다. 남편의 적극적인 모습에 저는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되었고 만나면 만날수록 이 사람이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연애한 지 1년 만에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때 저는 작게 피부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남편과 결혼을 하며 피부샵도 정리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가게가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무래도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었고 저희는 또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어 해서 제가 집에서 남편의 내조를 하며 임신 준비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제 결혼 생활이 마냥 좋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가 굉장히 유별난 분이셨거든요. 더욱 솔직히 말하자면 본인이랑 당신 자식들만 생각하는 아주 이기적인 분이셨죠. 만약에 제가 그 사실을 남편과 결혼 전에 알았다면 남편과의 결혼도 고려해 봤을 텐데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과 결혼하는 동안 감쪽같이 저에게 본색을 숨기셨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무던한 성격의 시어머니인 줄 알았던 거고요. 그래서인지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자마자 진짜 본 모습을 드러내며 저에게 악독한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 결혼 생활이 시댁 때문에 만만치 않을 거란 생각에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고 생각했었죠. 제가 저희 아들을 가질 때 일이었는데 임신한 저를 불러 본인 생일상을 차리라고 하질 않나. 명절에 와서 저 혼자 음식을 만들게 시키지를 않나. 게다가 매달 얼마씩 쓰시라고 용돈을 보내드리는데도 그게 부족한지 매번 돈을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요구를 전부 들어드리지는 않았어요. 일단 저도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하는 것도 있었고, 또 남편이 시어머니와 제가 부딪힐 때면 항상 제 편이 되어 주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남편과 결혼 후 시댁에는 또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바로 아직 결혼 안 한 시숙 문제였어요. 평소 조용한 줄 알았던 시숙이 진짜 집안에 큰 말썽을 부렸던 거예요. 가족들 몰래 도박을 해서 엄청난 도박 빚을 만들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도박 중독자였어요. 그래서 그 일 때문에 시댁이랑 저희 집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고, 아주버니가 저희에게 도와달라고 손까지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저나 남편이나 태도는 단호했어요. 남편은 아주머니가 잘못한 일이니 절대로 도박빚을 갚는 걸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시숙에게 회사 끝나고 투잡을 해서라도 갚으라고 했죠. 그래서인지 이후 저희에게 도와달라는 말이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 시어머니 시숙이 도박빚을 갚는 걸 조금 도와준 것 같았어요. 그로 인해 시어머니도 큰 빚을 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남편은 항상 시댁에 문제가 터지니 저에게 많이 미안해했습니다. 여보, 괜히 우리 엄마 시집살이에 우리 형 일까지 내가 당신한테 너무 미안해. 결혼해서 당신 호강시켜준다고 해놓고 항상 우리 가족들이 문제네. 아니야, 그런 소리 하지 마. 아무리 힘들어도 당신이 내 편인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겠어? 이렇게 당신이 내 곁에서 내 편 되어주면 그걸로 난 충분해. 그러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여보, 그렇게 말해줘서 정말 고마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결혼 하나는 정말 잘한 것 같아. 열심히 일해서 당신 꼭 행복하게 해줄게. 응, 내가 당신 편인 거 알고 있지? 꼭 힘내. 그렇게 저희 부부는 힘든 시기마다 서로를 다독이며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죠. 그런데 진짜로 사람 변하는 건 순식간이더라고요. 제가 믿었던 남편이 그렇게 변한 줄 저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저에게는 현실이 아닌 악몽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저희 아이가 막 7살이 되어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던 때였는데, 그날은 제가 집에서 아이가 먹고 싶다던 김밥을 열심히 말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랑 같은 회사를 다니던 동료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던 겁니다. 남편과는 막역한 사이라 남편이랑 저랑 결혼 전부터 알고 있던 분이었는데, 인간미 넘치고 정 많은 사람이었죠. 더욱이 저희 부부와 남편 동료 부부와 자주 만나서 모임을 가지다 보니 남편 동료 아내와 저는 절친이 되어 서로 힘들 때 위로를 해주는 사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전화를 받게 되었는데 남편 동료의 목소리가 몹시 좋지 않았던 겁니다. 재수 씨, 접니다. 그동안 잘 지내 계셨어요? 아, 안녕하세요. 태훈 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재수 씨, 제가 이렇게 연락드린 거는 동현이 일 때문이거든요. 지금 진짜 큰일 한 것 같아서 꼭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드린 거예요. 그런데 동현이 그 자식이 어떻게 재수 씨를 두고 그럴 수 있는 거죠? 저희 이번 일로 동현이 그놈한테 정말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요. 네? 태훈 씨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데요? 그러지 마시고 저한테 차근차근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수 씨,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마음 단단히 먹고 들으셔야 해요. 진짜로 멘탈 꽉 잡으시라고요. 동현이 지금 재수 씨 몰래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있어요. 이놈이 정신 나간 건지 며칠 전에 저랑 술을 마시면서 자기 여자친구라며 어떤 젊은 여자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는 저희 술 마시는 곳까지 그 여자를 부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동현이한테 너 미친 거 아니냐고 정신 차리려고 멱살까지 잡고 싸웠었습니다. 제가 이걸 집사람이랑도 상의했는데 재수 씨만 모르고 있으면 혼자 당하실 수 있다고 빨리 재수 씨한테 알려드리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앞에서 그 동현이랑 바람 피우는 여자가 오빠 오빠 하면서 헛소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얼마나 황당했는지 몰라요.
재수 씨, 어떤 선택을 하시든 마음 단단히 잡고 있으셔야 합니다. 저랑 집사람은 재수 씨 편이니까 힘내시고요. 아시겠죠? 네. 태훈 씨, 알려줘서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태훈 씨, 제가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그러는데 남편이 바람 피운 거 제가 알고 있다는 건 태훈 씨는 모르는 척 해주시겠어요? 저도 일단 아무래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물론이죠. 그래도 저랑 집사람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네, 정말 고마워요, 태훈 씨. 저는 그날 남편 동료의 전화를 끊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이 저를 두고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아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한동안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워낙 가정적이고 한결같이 저한테 잘했던 사람이라 제가 더 눈치를 못 챈 것도 있었고요. 그래서 남편 동료에게 남편이 바람 피운 사실을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비밀로 해달라고 했던 것도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건지 그때는 알 수 없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무 말이라 뱉은 거라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니 남편 동료한테 비밀로 해달라고 했던 것은 정말 잘한 일 같았어요. 일단 제 두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지만 남편 놈이 정말 바람을 피운 것이 사실이라면 제대로 증거를 잡고 이혼을 할 때까지는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제게 유리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일단 남편이 정말 저를 두고 바람을 피운 게 맞는지 하나하나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퇴근 후 남편 카톡이랑 사진첩을 확인하고 또 남편 자동차 블랙박스까지 남편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해 일일이 전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진실을 아는 순간 정말로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남편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니 남편 놈이 겁도 없이 저희 동네 주변에서 데이트를 아주 많이 했더라고요. 상간녀가 사는 집도 저희 동네와 그리 멀지 않았고요. 진짜 억장이 무너진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건가 싶었죠. 게다가 블랙박스 안에서 남편 놈과 상간녀의 대화 내용에 저는 치를 떨었습니다. 오빠, 내가 더 좋아? 오빠 부인이 더 좋아? 설마 그 늙은 아줌마가 나보다 더 좋다는 건 아니겠지? 누가 봐도 내가 더 예쁘고 잘나지 않았어? 당연하지. 우리 집에 있는 그 아줌마랑 너랑 어떻게 비교를 하냐? 아예 레벨이 다른데. 요즘에는 숨 쉬는 것만 봐도 꼴 보기가 싫다니까. 우리 봄이는 이렇게 매일 봐도 질리지가 않는데 말이야. 오빠가 사랑하는 건 우리 봄이밖에 없다고. 봄이야, 사랑해. 남편과 결혼해서 산 10년이란 세월이 유린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는 배신감이 아닌 분노로 가슴이 덮이는 것 같았죠. 그래서 저는 그때 남편과의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더는 두고 볼 것도 없었죠. 가정의 소중함을 모르고 배신한 더러운 인간은 저와 저희 아이와 살 자격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전에 남편 놈에게 반드시 복수를 해줘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속상한 건 속상한 거라 어느 날인가 제가 저희 아이가 어린이집에 돌아와 낮잠 자는 시간 몰래 혼자 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울음소리에 깬 건지 저희 아들이 안방으로 살포시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곤 갑자기 옆으로 와서 휴지를 가지고 와서 제 얼굴을 닦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곁으로 와서 휴지로 제 눈물을 닦아줄 때까지 안방에 들어오는 것도 알아차릴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저희 아들이 저한테 하는 말에 저는 더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아빠가 바람 피워서 엄마 우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야? 혜준이 너 나이도 어린데 바람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배운 거고 누가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해? 엄마, 나 다 알아. 아빠 나빴어. 우리 버리고 다른 여자 만나고 아빠 미워.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아빠가 왜 우리를 두고 바람을 피워.
엄마, 내가 저번에 아빠가 이상한 아줌마랑 손잡고 가는 거 봤어. 엄마도 있고 나도 있는데 그 이상한 아줌마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한다고 했어. 그리고 막 엄마 욕도 했단 말이야. 뭐라고? 혜준이가 그걸 봤다고? 그런데 왜 엄마한테 진작 말 안 했어? 내가 그거 보고 막 마음이 마구마구 아파서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도 아플까봐 말 안 했어. 엄마 말 못해서 미안해. 그러면 우리 아들이 엄마 속상할까봐 혼자 마음에 꼭꼭 담아두고 있었던 거야?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어. 아들의 말에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차라리 남편의 나쁜 모습을 저만 보면 좋았는데 어린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았을 생각을 하니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이 안 쉬어지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저는 괜스레 서글픈 마음에 저희 아들을 꼭 끌어안고 울고 말았습니다. 제 잘못도 아닌데 아들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어른들 일로 제가 아픈 모습을 보며 저희 아들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불편할까 생각하니 괜스레 더 미안해졌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에게 더욱 화가 났습니다. 이런 바람 피우는 더러운 모습을 어린아들에게 보여줬다는 것이 도무지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저희 아들을 아프게 한 몇 배로 되갚아주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영원히 용서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저희 아들을 꼭 붙잡고 울자 아들이 저를 더 꼭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들이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등을 토닥이며 말했죠. 엄마, 걱정하지 마. 내가 얼른 커서 아빠 혼내주고 아빠 옆에 있던 그 이상한 아줌마도 혼내줄게. 그리고 내가 엄마 행복하게 해줄 거야. 내가 엄마 지켜줄게. 엄마, 미안해. 아니야. 우리 아들이 뭐가 미안해. 엄마가 전부 미안해. 울어서. 이런 모습 보여줘서 정말 미안해. 엄마야말로 빨리 힘든 거 이겨내고 우리 아들 꼭 행복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우리 아들 사랑하는 거 알지? 엄마는 우리 아들을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 응, 엄마, 나도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나도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해. 그때는 어린 저희 아들이 왜 그렇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힘든 것도 힘든 것이지만 제 아들을 보자 제가 힘을 내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의 위로에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낼 수 있었어요. 저희 아들을 생각하니 세상 무서울 것도 없고 못할 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힘을 내자 싶었죠. 기필코 무슨 짓을 하더라도 저 스스로 망나니가 되어서라도 남편 놈에게 무엇을 잘못했는지 똑똑히 알려주며 다시는 바람이라는 나쁜 짓을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도 제대로 복수하며 끝을 내자 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려주고 싶었으니까요. 남편 놈은 제 인생과 저희 아들의 가슴에까지 큰 상처를 내고 말았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지병으로 얼마 후 갑작스레 돌아가셨으니까요. 그러면서 아빠는 엄마가 사는 집 말고 저에게 아파트 하나를 물려주셨습니다. 부모님한테 자식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 아빠가 돌아가시면 재산 일부도 저에게 물려주시게 된 것이었죠. 남편 일에 사랑하던 아빠까지 갑작스레 돌아가시니 그때 정말 심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저희 엄마가 아직 제 곁에 있다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엄마에게 더욱 잘해드리자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빠가 돌아가시고 저에게 정말 생각지도 못한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니요, 이거는 그냥 웃지 못할 상황이라고 말하기에도 부족했어요. 제가 아빠에게 아파트를 물려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시어머니가 아주버니와 함께 연락도 없이 저희 집에 찾아왔던 겁니다. 그리곤 저에게 막무가내로 정말 누가 들어도 황당한 엽기적인 요구를 해왔던 거예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고집을 부리면서요. 어머니랑 아주버니께서 갑자기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세요? 가족끼리 그냥 찾아올 수 있는 거지 깐깐하게 넌 뭔 그런 걸 따지니. 그리고 내가 이렇게 찾아온 이유는 나랑 우리 큰아들의 인생이 너의 손에 달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랑 우리 큰아들이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면 정은이 네가 내 말에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거야. 어머니 이야기도 안 들어보고 제가 어떻게 무조건 어머니 말을 들어드려요. 그리고 저 지금 아빠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돼서 마음도 많이 힘든 상태고요. 그러니까 별일 아니면 나중에 하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애가 왜 이렇게 매정하니? 그리고 네 아빠 죽은 일보다 중요한 일이니 내가 널 이렇게 찾아온 거 아니겠냐? 맞아요, 재수씨. 지금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갑자기 찾아와서 저희 아빠가 돌아가신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니 저는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제가 시어머니랑 아주버니의 이야기를 들어줄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 놈이 바람 피워서 이혼할 계획인 마당에 제가 뭐하러 아까운 시간을 낭비하며 두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겠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며 아주버니며 항상 제 속을 썩여온 사람들이니 당장 저희 집에서 쫓아내려고 했죠. 그런데 제가 쫓아내려고 하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먼저 말을 꺼냈던 거예요. 사실은 정은아, 네가 알다시피 우리 아들이 빚이 좀 많지 않니? 그래서 얘가 열심히 투잡도 하고 또 내가 도와줘서 빚을 열심히 갚고는 있지만 이게 한계가 있지 않니? 내가 우리 첫째 아들 때문에 지금 진 빚이 말도 못하다. 아주 하루하루가 피가 말라 죽겠어. 이러다가 신용불량자가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우리 집안 장손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어찌나 내 마음이 아프던지 정말 보기가 힘들다. 정은이 너도 그럴 거 아니냐. 네 아주버니가 이렇게 잘나고 모자랄 것도 없는데 결혼도 못하고 혼자 있는 데다 빚까지 져서 고생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아플 거 아니니? 마음이 아프고 말고 사람이라면 응당 느껴야 하는 감정이지. 어머니 죄송한데요. 그런 소리 하실 거면 그냥 가주세요. 그리고 도대체 무슨 말씀 하시려고 자꾸 그런 소리를 하시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너는 왜 이렇게 애가 눈치가 없고 맹추같니? 이래서 내가 처음부터 네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다. 척하면 척인 걸 이렇게 못 알아듣고 진짜 답답하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너 사돈어른 돌아가시면서 네 아빠한테 받은 아파트 있지? 그걸로 네 아주버니 빚 좀 갚아주면 어떻겠니? 네가 빚만 갚아주면 우리 큰아들 빚도 전부 해결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다. 아직 젊은데 그 많은 빚 때문에 혼자 늙어 죽을 수는 없지 않겠니? 얘가 빚이라고 해결해야 결혼도 하고 할 텐데 말이다. 가족끼리 서로 돕고 살아야지. 정원이 너 당연히 내 말대로 해줄 거지? 재수씨, 저희 엄마 말 들으셨죠? 그러니까 재수씨가 저 좀 위해서 가지고 있는 그 아파트 팔아서 제 빚 좀 갚아주세요. 저 진짜 빚 갚느라고 너무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모든 빚을 청산하고 진짜로 새 출발, 새 인생 찾고 싶다고요. 저 지금 너무 간절해서 그래요.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진짜 헛웃음밖에 안 나왔습니다. 진짜 빚을 질 수밖에 없었던 어쩔 수 없는 힘든 사연이 있어서 빚을 진 것도 아니고 도박하다가 빚을 져서 빚쟁이가 된 주제에 어처구니 없게 그 빚을 저희 아빠가 저에게 물려주신 아파트를 팔아서 갚아달라고 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순간 저것들이 사람인가 싶었습니다. 남의 부모가 돌아가셔서 남긴 재산을 뻔뻔하게 달라고 한다는 게 양심이 없어도 너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참고 있을 수 없어서 시어머니와 아주버니를 향해 한마디를 하게 되었죠. 이것들이 쌍으로 정신이 돌았나? 지금 어디서 우리 아빠 아파트를 달라고 하는 거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냐? 정신이 돌아?
최수 씨, 지금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감히 누구한테 정신이 돌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재수 씨보다 손윗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세상 천지 어디에 시어머니한테 정신이 돌았다고 합니까? 정신이 돈 것처럼 행동하니까 정신이 돌았다고 했겠죠. 다른 것도 아니고 아주버니 도박하다가 빚진 걸 저희 아빠가 저한테 물려주신 유산으로 갚아달라는 게 그러면 정상으로 보이세요? 창피한 것도 모르고 어디서 뻔뻔하게 도박빚을 다른 사람한테 갚아달라고 하느냐고요. 제발 어머니도 아주버니도 철 좀 드세요. 정 도박빚을 갚고 싶으면 두 사람이 알아서 열심히 벌어서 갚든지요. 아무리 사람이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이건 뭐 무식해서 상대를 해줄 수가 있어야지. 저는 절대 아빠가 저한테 물려주신 아파트 팔아서 아주버니 빚 갚아줄 마음 없으니까 다시는 그런 소리 꺼내지도 마세요. 지금 우리한테 무식하다고 했냐? 너 정말 말 다 했어? 네, 다 했는데요. 어쩌실래요? 뭐야? 네가 진짜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너 자꾸 이러면 나도 가만히 안 있는다. 우리 아들한테 빌붙어서 놀고 먹으면서 편히 사는 주제에 확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키는 수가 있어? 어때? 겁나지? 괜히 나한테 대들었다 싶지? 그러니까 네 아빠 아파트 팔아서 당장 내놔. 겁은 무슨 겁이요? 하나도 겁 안 나거든요. 어디 남편이랑 이혼시키고 싶은 거면 어머니 마음대로 해보세요. 나도 바라는 바니까. 그리고 저는 어머니랑 아주버니 헛소리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저희 집에서 나가실래요? 두 사람 얼굴 아주 꼴도 보기 싫으니까. 꼴도 보기 싫어? 저는 정말로 서슴없이 시어머니와 아주버니를 저희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떻게든 저를 설득하려고 이야기해보려 했지만 저는 들어주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저희 집에서 쫓아내는데 얼마나 속이 후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는 역시 자기밖에 모르는 끈질긴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아주버니 빚을 갚아주기 힘들고 아주버니도 힘들어하니 계속해 저한테 도박빚을 갚아달라며 괴롭혔으니까요. 이제는 아예 제가 아빠 아파트를 팔아서 아주버니 도박빚을 갚아줄 때까지 저희 집에 매일 찾아와서 저를 괴롭히기로 작정까지 하더라고요. 그것도 멋대로 남편에게 물어 저희 집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서요. 어머니, 진짜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떻게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멋대로 들어오실 수가 있느냐고요? 남의 집이긴 우리 아들 집인데 이게 어떻게 남의 집이냐? 그래서 언제까지 이러실 건데요? 언제까지 그러긴 네가 네 아빠 집 팔아서 우리 아들 도박빚 전부 갚아준다고 할 때까지 이럴 작정이지. 내가 저번에도 말했지? 너 자꾸 이런 식이면 우리 동현이랑 이혼시킬 거라고. 나 지금 빈 말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저도 더는 말하지 않고는 못 빼기겠더라고요. 이제는 시어머니한테 모든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입니다. 바로 남편놈이 바람 피운 사실을 말이에요. 어차피 남편놈이 바람 피운 증거도 전부 모았고 이혼 준비도 끝냈겠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남편놈의 실체를 밝히며 폭탄 선언을 해주기로 합니다. 제 말에 시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아주 궁금해졌거든요. 어머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겁먹을 줄 알고요. 마침 아주 잘 됐네요. 저 사실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벼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나 보고 말씀하시죠. 어머니랑 저랑 이제 곧 남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사진은 바로 제가 남편놈 차 블랙박스 영상에서 뽑은 남편놈의 상간녀와 바람을 피우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 사진을 보자마자 시어머니의 두 눈이 휘둥그레지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벌벌 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시어머니를 향해 이야기했죠. 어머니, 사진 보셨죠? 남편 지금 저 몰래 젊은 여자랑 바람나서 아주 신이 나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남편이랑 이혼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그런 제가 지금 아주버니 도박빚을 갚아주게 생겼냐고요. 저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랑 이혼하겠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애미야, 내가 잘못했다.
나는 동현이 그놈이 바람 피우고 있을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발 이혼한다는 소리는 안 하면 안 되겠니? 내가 네 대신에 동현이 그놈이랑 그 젊은 거 가만 안 둘 거다. 내가 혼내줄 테니까 네가 마음 좀 돌려줘. 그리고 우리 첫째 도박빚도 제발 갚아주고 내가 이렇게 네 앞에서 빌게.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갑자기 제 앞에서 애걸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오든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고 시어머니는 돌려보냈습니다. 남편도 시댁 식구도 저한테는 너무나도 미운 원수들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후 제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었다고나 할까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중요하게 할 말이 있으니 만나자며 밖으로 불러내더라고요. 저는 더는 시어머니께 할 말도 없고 만나고 싶지 않다고 하니 그러면 저희 집에 찾아와서 만나줄 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린다는 것이었죠. 남편과 이혼을 할 때 하더라도 꼭 보자는 말에 어쩔 수 없이 약속 장소로 나가 시어머니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택시를 잡아 저를 어딘가로 데려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간 장소가 어디인지 도착하고 나서야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상간녀 집에 저를 데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상간녀 집에 도착하자마자 초인종을 누르며 저한테 말했어요. 내가 저번에도 말했었지? 동현이랑 상간녀 그것들 혼내주면서 헤어지게 만들어주겠다고. 그렇게 되면 너 우리 첫째 도박빚 네 아빠 아파트 팔아서 전부 갚아주는 거다. 시어머니는 초인종 소리에 상간녀는 인터폰을 받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남편 이름을 부르며 본인이 남편 어머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나 동현이 엄마인데 여기 우리 아들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빨리 문 좀 열어봐. 상간녀는 남편의 엄마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바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곤 시어머니에게 잘 보여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살갑게 인사하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동현 오빠 만나고 있는 최범이라고 해요. 안 그래도 오빠가 이혼하고 저랑 결혼할 거라고 해서 조만간 찾아뵈려고 했는데 이제야 만나 뵙게 되었네요. 지랄하고 있네. 내가 너 같은 걸 우리 집 며느리로 받아줄 것 같아? 어디 남자가 없어서 가정 있는 남편을 건드려서 파탄을 내려고 해? 이 추잡하고 더러운 것. 어디 나한테 혼 좀 나봐라. 시어머니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죠. 그것도 나머지 한 손으로는 제 손을 잡고 끌고선요. 그리고 요란스런 소리에 안방에 있던 남편 놈이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봄이야,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누구 사람이라도 온 거... 엄마! 여보! 두 사람이 여기는 어떻게... 어떻게 오겠니 정신 빠진 놈아. 네가 아주 미쳤지? 조강지 쳐버리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하늘이 무섭지도 않아? 엄마, 그게 사실은... 나는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봄이가 꼬시는 바람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어디서 이놈이 변명을 하고 있어. 너도 정신 차려 이놈아. 시어머니는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편놈의 머리채도 같이 잡아버렸어요. 그리고는 상간녀와 남편놈의 머리채를 정말 땜통이 생기도록 꺼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나중에는 남편을 정말 먼지나도록 패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니가 그러니 반항도 못하고 맞기만 했습니다. 엄마! 아파! 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그만하라고! 그만하긴 뭘 그만해. 지금 너 때문에 나랑 네 형이 얼마나 곤란한 상황에 놓였는 줄 알아? 이런 못생겨서 청은이보다 못한 거 만나려고 바람을 피웠냐 이 정신 나간 놈아. 자식도 있는 놈이 잘하는 짓이다. 그날 남편과 상간녀는 정말로 시어머니한테 호되게 당하고 말았죠. 나중에는 시어머니가 남편이랑 상간녀를 무릎까지 꿇어서 벌까지 서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헤어지게 만들었죠. 시어머니가 워낙 독한 분이시니
할 수 있는 일이었지만요. 그 후 남편은 저를 뒤따라왔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겠다는 말에 잘못했다면서 한 번만 봐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죠. 분위기로 보아 상간녀에게 청혼 비슷한 것까지 한 것 같은데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비는 남편의 행동도 이해가 가지 않았고요. 그런데 상간녀 집에 시어머니랑 다녀온 지 얼마 안 되었던 날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던 거예요. 그리곤 다짜고짜 본인이 남편과 상간녀를 헤어지게 하고 혼내줬다면서 터무니없는 요구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청은아, 너도 그날 봤지? 내가 동현이 바람 피운 문제 싹 해결한 거. 그래서 말인데 이제 그 약속한 걸 해줬으면 좋겠구나. 내가 그 젊은 거 집에 가서 둘째랑 그 뽀미인지 봄이인지 헤어지게 최선을 다해줬으니까 너 아빠한테 물려받은 아파트 팔아서 우리 첫째 도박빚 갚아줄 수 있는 거지? 원래 인생이라는 게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것도 있는 거 아니겠니? 나랑 우리 첫째도 이제 새 출발 좀 해보자.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제가 시킨 것도 아니고 본인이 굳이 상간녀 집에 찾아가서 아수라장을 만들었으면서 저보고 약속을 지키라니요. 누가 봐도 막무가내였어요. 더욱이 본인 아들이 바람 피워서 잘못했으면 저한테 미안해서라도 가만히 계셔야 하는데 거기다 대고 아직 스스로 도박해서 빚쟁이가 된 아주버니의 빚을 저희 아빠가 남기신 유산으로 갚아달라고 하니 정말 시어머니 가슴에는 양심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의문이었죠. 그래서 저도 그때는 시어머니를 제대로 골탕 먹이면서 혼내주고 싶었습니다. 아직 남편놈에게 하려고 했던 복수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혼하기 전 정신 못 차린 시댁 식구랑 남편놈에게 마지막 복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남편놈과 시댁 식구에게 복수를 할까 생각해봤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바로 제가 남편과 갈라서는 거 말이에요. 저희 아빠가 물려주신 아파트를 팔아서 도박빚을 갚아주길 바라며 잔뜩 기대하고 있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니, 그리고 저와 저희 아이를 배신한 남편에게 복수할 방법은 이혼이 정답이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혼을 하게 되면 도박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어머니와 아주버니의 새 출발에 대한 꿈도 물거품이 되고 또 남편놈도 진짜로 저와 갈라서고 혼자가 돼봐야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될 테니까요. 본인만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살았다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댁 식구와 남편이 보는 앞에서 이혼을 통보하기 위해 시어머니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럼요, 어머니. 어머니도 아주버니도 새 출발하셔야죠. 그러면 어머니, 제가 어머니랑 아주버니의 새 출발에 관해서 할 이야기가 있으니 이따가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희 집으로 좀 와주시겠어요? 청은이 네 말대로 지금 진짜 네 아빠 아파트 팔아서 우리 아들 도박비 갚아준다는 그 이야기니? 내 말 맞지? 정말 잘 생각했다. 그러면 이따가 둘째 퇴근 시간 맞춰서 갈 테니까 그때 보자. 그렇게 정말로 남편 퇴근 시간에 맞춰 시어머니랑 아주버니가 저희 집에 도착했습니다. 혹시나 저희 아들에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일까봐 저희 아들은 친구 집에 잠시 맡겨놓았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제대로 답도 안 했는데 정말로 제가 아주버니의 도박빚을 갚아줄 거라 생각했는지 아주 신이 나서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네 아빠 아파트는 언제 팔아서 우리 큰아들 도박빚 갚아줄 거니? 아무튼 잘 생각했다. 이제 나도 첫째도 두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겠어. 역시 내가 그 젊은 거 집에 찾아가서 혼내준 보람이 있었네. 재수씨 고마워요. 저 앞으로 이제는 절대 도박 안 하고 새 사람 돼서 살게요. 공짜로 몇 억이나 되는 도박빚도 갚고 나 완전히 봉잡았네. 엄마, 이제 우리 자유야. 앞으로는 빚 걱정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다고.
아들, 이게 꿈은 아니지? 이번에 정은이가 빚 갚아주면 앞으로 절대 도박 같은 건 하면 안 된다. 당연하지, 엄마. 너도 사람인데 설마 이렇게 고생하고 또 도박에 손대겠어? 그러면 내가 사람이 아니고 개지. 게다가 시어머니와 아주버니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놈은 두 사람의 말에 무슨 착각을 한 건지 아주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할 말 있다고 퇴근하고 바로 오라고 했다는 게 이 이야기하려고 그랬던 거였어? 당신 우리 형 도박빚 장인어른 아파트 팔아서 갚아주려고? 그런 거면 나랑 이혼할 생각 없는 거네. 그러니까 우리 형 도와준다고 하는 거잖아. 당신 정말 잘 생각했어. 그래, 우리 사이 자식까지 있는데 이혼해서 뭐 하겠어? 당신이 그냥 참고 살면 되는 거지. 내가 앞으로는 당신 두고 한눈도 안 팔고 정말 잘할게. 맞아. 애도 있는데 그 나이에 이혼해서 뭐 하겠냐?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봤자 고생밖에 더 하겠어? 그냥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봐주면서 사는 거지. 원래 부부싸움은 칼로 몰베기라고 하지 않니? 그러니까 그냥 네가 참고 살면 되는 거야. 재수 씨 고마워요. 재수 씨가 제 인생의 구원자예요. 하지만 저는 감사 인사를 하려는 시모와 아주버니 그리고 남편을 향해 말했어요. 이젠 세 사람에게 현실을 제대로 보게 해줄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언제 아주버니 도박빚을 갚아주겠다고 했나요? 저는 그냥 오늘 중요하게 할 말 있다고 어머니랑 아주버니한테 와달라고 한 것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에? 너 그게 무슨 소리냐? 그게 그 소리 아니냐? 네가 우리 첫째 빚 갚아준다는 거 말고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뭐가 있겠어? 그리고 너도 아까 분명히 나랑 첫째랑 새 출발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지 않았어? 아, 그 말이요. 그건 제가 앞으로 영원히 아주버니 도박빚을 갚아줄 일 없을 테니까 어머니랑 아주버니 앞에서는 새 정신 새 마음으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는 이야기였어요. 그게 지금 무슨 소리야? 그러면 지금 우리 아들 도박빚을 못 갚아주겠다는 거냐? 내가 너 대신 그 젊은 거 집에 가서 혼내주고 우리 아들이랑 헤어지게까지 만들어줬는데 이건 약속이 다르지 않니? 저는 그때 어머니한테 남편이랑 상간녀 혼내달라고 한 적도 없고 어머니가 마음대로 저 끌고 가서 혼내주셨던 거면서 왜 저한테 약속을 지키라고 하세요? 저는 그런 약속 어머니랑 한 적 없다고요. 그리고 이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아! 지금 니들 가족 도박빚을 우리 아빠가 남긴 유산으로 갚아달라고 하는데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아무리 사람이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양심이 있으면 어떻게 돌아가신 분이 남긴 유산까지 노릴 생각을 해? 그래서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은 저 남편이랑 이혼하겠습니다. 당신들이랑은 영원히 결별이야.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것인지 시어머니와 아주버니는 저를 붙잡고 매달리기 시작했고 남편은 울면서 저한테 하소연하기 시작했죠. 정은아, 우리가 잘못됐다. 한 번만 용서해다오. 그래도 이렇게 헤어지는 건 아니지 않니? 그리고 내가 오죽했으면 너한테 네 아빠 아파트 팔아서 도와달라고 했겠어. 네가 내 마음 좀 이해해주면 안 되겠어? 재수 씨, 이제 와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지금 재수 씨가 동생이랑 헤어지면 저 도박빚은 누가 갚아주는데요? 동생이랑 이혼할 때 이혼하더라도 제발 제 빚 좀 갚아주고 이혼하세요. 여보, 안 돼. 나 진짜 이혼하기 싫단 말이야. 제발 나 떠나지 마. 나 당신이랑 우리 아들 없이는 못 산다고. 당신이 내 첫사랑이잖아. 나 당신 아직 많이 사랑해. 첫사랑? 지랄하지 마. 너랑 네 자식 없이 못 산다는 인간이 그렇게 나 몰래 바람 피우고 있었냐? 그리고 이보세요. 이 화상들아. 버스 떠난 지 오래야. 그리고 어머니, 저 남편이랑 결혼했을 때부터 눈엣 가시처럼 여기고 시집살이 시키지 못해 안달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아줌마, 어디 당신 시집살이 견디면서 아주버니 도박비 갚아줄 수 있는 새며느리를 얻을 수 있으면 얻어서 잘 살아보든지. 나는 당신들 얼굴만 봐도 이제 징글징글하니까. 나는 이 콩가루 같은 그지 같은 집안 나와서 내 아들이랑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 테니까 어디 니들은 한심한 인생들끼리 부대껴서 잘 살아봐라. 이 꼴보기 싫은 것들. 저는 미리 싸둔 짐가방을 들고 집을 나오려고 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남편이랑 아주버니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형 때문이야! 형이 우리 집사람한테 도박빚 갚아달라고 해서 내가 이혼당한 거 아니야? 이 한심한 자식아, 그러게 왜 도박은 해가지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라! 이게 왜 나 때문이야? 네가 바람 피워서 그런 거면서. 그러게 누가 바람 피우라고 그랬냐? 뭐야? 너 지금 말 다 했냐? 어디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그렇게 저는 남편과 꼴 보기 싫었던 남편과 시댁 식구와도 영원한 작별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재산분할도 받고 또 남편이랑 상간녀 그리고 시어머니에게까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죠. 그 후 지인을 통해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시댁이 제대로 쫄딱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버니는 정신을 못 차리고 다시 도박에 손을 댔고 그래서 시댁집도 팔고 전 남편한테 얹혀 살고 있는데 전 남편도 직장을 관두게 되었다고 해요. 상간녀가 붙잡았는데 전 남편이 이혼한 게 상간녀 탓이라며 버리게 되면서 열받은 상간녀가 본인이랑 전 남편이 바람 피운 사실을 전 남편 회사 홈페이지에 올렸었나 보더라고요. 그 일로 회사 전체에 전 남편이 바람 피운 게 소문이 나게 되었고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된 것이죠. 그 후 저와 이혼하고 난 뒤 망연자실한 건지 직장도 안 알아보고 폐인처럼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거면서 왜 바람을 피운 건지 이해가 되지 않기는 하지만요. 이래서 소중한 사람이 곁에 있을 때 감사함을 알고 잘해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 남편과 이혼 후 저희 아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일단 아빠가 돌아가시고 홀로 적적하실 엄마를 생각해서 친정에 들어가 엄마와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도 다시 시작했고요. 저희 아들이 있으니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했던 피부샵을 오픈하게 되었고 제법 장사가 잘 돼서 앞으로 먹고 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을 위해서라도 멋지고 열심히 사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려고요. 물론 사랑도 많이 주고요. 인생에 큰 고비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지 조금 더 명확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길 바라며 이만 제 사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